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든 생활이 에, 위축되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실업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소득 또한 큰 타격을 받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합니다만은, 언제 또다시 한번 확산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만 잘해서도 안 되고, 대외적인 여건 또한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요. 대외적인 여건조차 지금 안정돼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상이 세계 2차 대전보다도 강력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견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반대의 견해를 밝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잠깐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짚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2020년 4월 22일 현재 국내 일일 신규 누적 확진자 그리고 발생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 1월 2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월 중순서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는 상당히 큰 숫자의 증가폭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였죠. 그래서 100명대를 유지할 때까지가 3월 중순, 3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100명대 정도. 그 이후에는 비교적 좀 안정세를 이루면서 점점 확산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22일 현재는 전날 기준으로 11명이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외적인 여건은 별로 그렇게 진정돼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 현황을 4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요. 총 확진자가 251만 3,300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17만 6,264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국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현상이죠. 어제 22일, 그러니까 오늘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확진자가 무려 39,967명이 증가를 했고, 사망자 수도 2,98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스페인을 보게 되면 3,968명이 확진을 받았고 4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2,700여 명, 그리고 독일이 1,638명, 영국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4,301명, 그리고 프랑스가 2,667명, 그리고 터키가 많군요. 4,611명, 그리고 이란 역시 1297명, 그리고 러시아가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642명, 브라질 2498명이요. 그리고 벨기에가 973명, 그리고 캐나다가 많습니다. 3030명. 그리고 천단위 증가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인도가 1720명, 그리고 페루가 1512명,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147명이 됩니다. 일본은 이제 378명,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에콰도르가 930명, 그리고 파키스탄이 많습니다. 1087명, 싱가포르가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를 보이면서 1111명, 그리고 벨라루스가 1485명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그렇게 멈춰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증가세가 좀 둔화되기를 바랍니다만, 일부 나라에서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정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기를 보게 되면은 유럽의 증가수가 32,477명, 사망자도 3,605명이나 되고요. 아메리카 쪽이 5만 명 이상, 그리고 3,545명의 사망자. 아시아 쪽이 5,871명, 그리고 중동이 4,436명. 그래서 총 93,762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7,53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한 확진자, 사망자 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19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가 지난 4월 5일 날 분석을 해놓은 기사를 잠깐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30년대 초반에 이제 대공황 때문에 실업자들이 무료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대공황이라고 하면은 1929년에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게 1933년까지 각국으로 파급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불황, 상당한 침체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심각할 정도의 타격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준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통계치가 잠깐 나온 게 있는데요. 실업률, 이 경제 침체가 이어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업률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 실업률이 1929년에는 3%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가장 그 공황이 깊었던, 타격이 심했던 1933년에는 무려 25%까지 실업률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인구가 1억 2,60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실업률이 25%니까 가히 폭발적인 그런 실업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업자가 1283만 명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 국내 총생산, 즉 GDP가 1044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로 무려 40%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당연히 전 세계적인 경제가 동반 추락을 했고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 실업률이 각각 22.1 그리고 29.9%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고 아우성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인 닥터 두미라는 별명을 가진 누리엘 루빈이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말한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세계 경제가 대공황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대공황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대대공황이 닥치게 된다라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자체가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글로벌 경제는 앞으로 V자도 아니고 U자도 아니고 L자도 아닌 I자형으로 수직하강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V자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침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다가 바로 반등을 하는 그런 이제 유형인데 이렇게만 되면 괜찮죠. U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체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또 침체 지속 기간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다. 이게 그러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근데 L자형, 이 L자형은 급격한 경제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속이요. 그런데 이 지속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분은 I자형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I자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수직 하강하는 것인데 이게 끝이 모를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상황을 예견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미국의 모습을 좀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 시점에서 전 세계 경기 침체는 90% 이상 확률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비슷한 양상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에 블랑샤르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분도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건 아마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욱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모리 옵스트벨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번처럼 전 세계의 경제 생산이 동시에 차질이 생긴 적이 없다. 그렇죠. 저도 뭐 여러 선배님들이 계시지만은 저도 지금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사실 겪어보질 못했죠. 뭐 글로벌 금융위기네 IMF네 뭐 이런 거 겪어봤습니다만은 그것과는 정말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된 어떤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역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나쁘거나 더 나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금융사 450개가 가입한 국제금융협회도 마이너스 1.5%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이거보다 더 낮아질 것 같죠? 무디스 역시도 마이너스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경제가 악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죠. 미국 경제가 대공황 당시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은 그 어느 나라도 떠받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상황이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 좀 안정세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발표되는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는 미국의 코로나19 현상이 그렇게 지금 당장은 희망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마이너스 4%에서 무려 마이너스 10%로, 그리고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25%로 하향 조정을 했다.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를 보인 뒤 2분기에는 마이너스 25%를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가 되리라고 전망을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역시도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에 그칠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예상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미국 노동부의 실업수당 신청 데이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둘째 주, 즉 8일에서 14일까지 28만 1000건이었던 것이 셋째 주에, 즉 15일에서 21일까지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무려 328만 3000건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둘째 주와 비교하면 1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3월 셋째 주 신청 건수가 제2차 오일 쇼크 때인 1982년 69만 5천 건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런데 4월 첫째 주에 524만 5천 건이 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4주 동안에 실업수당 신청건이 총 2200만 명 수준이다 라고 연합뉴스에서, 요거는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무려 한 달 정도 기간에 2200만 명의 실업수당 신청건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벌써 또 얼마나 진행이 됐겠습니까? CNBC 같은 경우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미국의 일자리가 한 달 동안에 모두 사라졌다. 한 달 동안에. 그럼 이게 금방 또 안정화된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2월달 올해 실업률이 3.5% 정도였었는데요.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2조 2천억 달러, 약 2,700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자,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은 기업 대출 5천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 그리고 실업보험 확대 2,500달러, 국민 개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 2,500달러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미 연준이 3월 23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달러화를 그냥 제한 없이 찍어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줄도산을 막겠다. 그리고 회사채까지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여러분, 기업의 줄도산, 이게 시작이 되면은 엄청난 영향을 가져옵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에 제가 잠깐 더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4월 5일) 당시 분석에서 최대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미 그것은 넘어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만 명이 이제 일자리를 잃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1월 달에 7.4%에서 6월에는 9%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겠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3, 4개월 그 이상 확산하지 않고 3, 4개월 내에 확실한 진정이 보였을 때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겠지만 자, 각국이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것을 일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안정기가 오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천지와 같이 집단 감염원을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협력과 자제, 그리고 통제가 그 효과를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인들의 문화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을 이기는데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인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첨단 최고의 기술 그리고 의술을 가졌다고 해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감염병에는 오히려 취약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단적인 이유 하나만 봐도 마스크를 아직 쓰려 하지 않는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증상 자체도 무증상인 상태에서 전염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한 폭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벌써 시위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해달라는 시위대가 총기까지 소지하고 막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심리적 상황 및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는 좀 많이 다름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단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큰 타격을 입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사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자 수가 한 달 만에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2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거기서 우리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구조조정 또 자발적인 실업자의 발생은 앞으로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3개월 이상 더 진행이 된다면 미국에서만 약 1억 명 이상의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유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실업자 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백신의 조기 개발 없이는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앞으로요. 그러면 5, 6, 7, 3개월. 즉, 여름까지 확산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 결국에는 대공황은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 세계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에는 경제 근간부터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격을 받은 기업과 자영업자, 이분들이 설사 안정세로 들어간다 해도 금방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타격을 받아서 주저앉은 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가 하루아침에 재기해서 고용이 회복되고 또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백신 개발이 관건인데 지금 뭐 일찍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상용화 되기까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4개월 후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도 세계 경제는 역사상 보지 못했던 그런 경제 공황이 닥칠 것이다. 즉 실업은 중산층의 몰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소득층의 삶 자체가 파괴됩니다.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주 저소득층에서는 지원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단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파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업자 수는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이미 자영업자는 몰락 수준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줄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줄도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하락은 불보듯 뻔하게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 하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금융업계가 타격을 받게 되겠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일부 국가는 부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개되지 말아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도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건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기업의 부도 상태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줄도산이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기업의 도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상황은 결국 경제 파탄이 시작되는 전조 증상입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물 경제의 침체와 기업의 줄도산, 즉 그렇게 되면 실업자의 급증 이후에 부동산 시장마저 실물 경제의 침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마냥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실물 경제와 같이 돌아가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계 부동산 시장이 몰락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만 유지할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역시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 온 다음에는 회복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간이 회복기가 오기까지가 상당히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회복기에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언젠가는. 이때는 또 상당한 부의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회복기에 접어들어도 그 기간은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이 누구나의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투자 기회도 심리적 영향과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투자의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또 여력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타격이 덜한 자산가와 그리고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소수의 그룹만이 그 혜택을 볼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효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그 기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로 소수의 그룹만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오고 국내 산업 전반이, 또 세계 산업 전반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무너진 상황이 이렇게 길게 유지가 되면은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또 그리고 심리적인 침몰 상태에서는 이게 기회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회를 안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기회를 포착하기가, 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여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혼란의 기간이 길지 않게 안정화가 빨리 된다라면은 모든 경제와 부동산 시스템, 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다시 금방 상승할 겁니다. 그럼 기회도 사실 오기는 오지만 너도 나도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은 또 치열하겠죠. 자,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과 국내적인 부분을 잠깐 같이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기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